사실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게 있어. 물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고등관이 이제 이전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새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소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시간에 상관없이. 쌤 그 맨날 붙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시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요? 아, 그럼요. 아. 네. 아, 왜 많이.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서 어. 부르는 것만 배우고요. 나가는데 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네 올 수 있는 시간에 불러야지.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지금 그 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게 있죠. 맞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반. 네. 국정연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까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죠.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게 30%였어요. 30%가 이게 중요한 게 권고야. 그러니까 최고치가 해당하는 거죠. 최고치. 최고치가 30%인 거고 그것 미만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여러분 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22학년도에. 지금 현재 고3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20학년이죠. 현재 고2는 21학년도고 현재 고1, 현재 고1이 22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작년까지는 30%가 권고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 정도 맞추면 돼. 근데 맞춘다는 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겠지?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 30%를 맞추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국정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30%를 얘기했어. 이게 뭐가 되냐? 이제는 최소치가 되는 거야. 일단 30%까지는 모든 대학이 뭘 해야 돼?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정시 30%의 비중을 모든 대학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딱 그렇게 국정연설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 이 수치를 얼마까지 맞추겠대? 50까지 나왔어? 대통령 50 아니었어요. 40%입니다. 대통령이 30%를 국정연설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몇 퍼센트까지, 야, 40%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40에서 50까지 얘기를 한 거야. 이 확정은 아니야. 일단, 최소 수치는 30%라는 거지.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우리 학원뿐 아니라 나머지 학원에서도 정시라는 것보다는 이제 수시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수시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신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죠. 예, 저 수치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수치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수시 정시로 뽑는 비중이 한 25%,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30%가 된다고 해서 그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는 이 정시라는 카드를 버리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재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에 좀 집중을 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를 버리는 카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여러분 때부터. 너무 좋다. 맞아. 좋은 거야. 진짜 이게 좋은 거야. 내가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모의고사와 내신의 연계를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국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 거지. 여러분들이 내신이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국어이기 때문에.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내신 문제를 풀 때 어떤 반응이 좀 있냐면 선생님 이 작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리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틀렸던 문제들이 뭐였냐면 외부 지문과 연계됐을 때 오답률이 높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외부 지문과 관련된 문제가 어려웠느냐?
바꿔 얘기하면 모의고사 수준으로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거지. 그럼 왜 그런 거겠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에서는 외부 지문이 적게 나온다 혹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나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 갑자기 나왔네. 당황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이라는 것 때문에 당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답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국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우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혹은 배우지 않았는데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한편으로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가 모의고사 수업이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부터 내신 수업하기로 했거든. 11월 9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지금 외부 지문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려야 돼. 왜냐? 우리 얼마 전에 내신에서 알잖아. 내신할 때는 외부 지문 거의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외부 지문을 문제에서 나오면 다루지 사실 문제에서 나와도 별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별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감각을 키우고 난 다음에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신현고도 그렇고 광화여고도 그렇고 청라고도 세일고도 그렇고 거기서 외부 지문으로 나왔던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야. 처음 볼 만한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까지 생활한다면 최소한 2번 이상 볼 작품들이 지금 우리 문제에 실렸단 말이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문제들 혹은 앞으로 접하게 될 지문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혹은 내신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청라고 친구들이 좀 많은데요. 청라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1학년 때는 우리 서술형이 없죠.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서술형이 있어. 왜요? 나도 모르겠어 왜 있는지. 충분히 서술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좀 변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학년 때부터 서술형이 있더라고. 2학년 도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응? 2학년 논문 아니었어요? 지금 2학년이 있다니까. 지금 2학년이 문법, 문학에서 다 서술형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못한다고. 이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동안 어땠어요? 그리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금 덜 했잖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덜 시키진 않긴 했지만 근데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채점하면서도 웬만한 건 다 맞게 했거든. 근데 서술형은 정말 토시 하나 틀리면 어때? 1점씩 감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을 내는 이유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점에서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게 2017학년도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2017학년도 문제를 풀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전 2016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수능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작년 그 2017년에 문제를 풀었던 거고 올해가 2019니까 그래도 그 시험을 보기 전에 2018년도 작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2018년도는 이제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이번 달에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학평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것이 좋고 그러면 17년도 문제를 풀어봤으니 17년도의 유형과 근데 17년도의 길이를 봤잖아. 그래서 18년도 문제는 가장 나중으로 미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무엇을 풀 거냐? 그렇다고 그 이전 연도의 문제를 풀면 의미가 없어. 왜냐? 지문이 짧아. 그리고 융합되는 지문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이 융합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융합이 되냐면 독서랑 문학도 융합이 됐던 지문을 우리가 17년도에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지. 마지막에 우리 고전시가 문제 풀었을 때 가가 뭐였냐면 독서 지문이었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일종의 비평문이었죠. 그 문학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를 통해서 고전시가 문제를 같이 이제 물론 최근에는 그런 문제를 안 냅니다.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최근에 작년 그 고3 문제나 올해 고3 문제를 보면 물론 수능에선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까지 그렇다고 해서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번 9월까지의 문제를 보면 지문의 길이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렇다고 문제의 난이도가 막 쉬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좀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를 나눠 드리는데 저기 거 제목을 한번 볼까요? 20학년 네. 제목을 보면 20학년도 1차 예비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20학년도요. 20학년도라는 얘기는 이번 수능 아니에요? 대상이 고3. 네, 고3이라는 얘기. 아니 기다려봐. 오케이. 고3이라는 건데 우리 사실 학평 문제는 수능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좀 견주어 보면 질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우리 3월, 6월, 9월, 11월에 보는 시험이 있죠. 그걸 이제 학평이라고 하면 학력평가, 전국 학력평가. 얘는 사설 모의고사. 고3들이 보는 사설 모의고사인데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꼽을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상. 물론 이제 대성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김봉소라는 이감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상상모의고사가 그리고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수위라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 3가지가. 요 3가지 문제를 물론 저도 이제 고3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 기가 막힌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3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면 상당히 어렵겠죠. 지금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고2 수준입니다. 지금 1차 고사지. 그러니까 고2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말고도 올해 고2 친구들에게도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풀렸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고3인 거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지문이 나오는 거구나.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전부 다 해당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화작문부터 지문의 내용이 조금은 한 차원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시 2편 그러니까 시 2지문 이렇게 살펴봤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 시 말고 그 외의 지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의고사와 내신의 그러니까 관련도가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내신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내신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송도에서 가르치는 한 친구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외웠대 그냥. 사회 영역처럼 혹은 과학 영역처럼 그냥 그 작품과 관련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을 2학년 때까지 드립다 외웠다는 거예요. 다 외웠어. 그 친구가 조금 소심한 경향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외우지 않고서는 불안하니까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야. 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외운 것과는 좀 뭐랄까 무관하진 않지만 외운 것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3학년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가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3학년 1학기 때까지 3학년 중간고사 때까지는 2학년 때처럼 똑같이 준비했단 말이야. 그런데 3학년 기말고사 때는 딱 정말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외우지 않았대. 일부러. 그냥 스스로를 믿고 이 선택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가 그런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제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아니 나는 그동안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왔는데 국어를 사회나 과학처럼 외우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안하니까 다 외우고 풀었단 말이지. 그럼 바꿔야 하는 게 뭐냐면 선택지를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단어에 꽂힌단 말이야. 단어에. 이 단어 내가 외웠던 어떤 선택지라든지 외웠던 내용 중에 한 단어가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 내용을 보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해? 옳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사실 모든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데 국어에서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모의고사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내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동일한 거지. 더군다나 모의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들이 다 보통 어땠어? 표현법과 관련돼서 얘기가 됐죠. 그런데 이 표현법이 내가 우리 주간 테스트 보면 어떻게 내? 표현법만 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법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묶어서 문장으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런데 3학년 모의고사가 그래. 근데 2학년 때까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를 보면 분명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2학년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만 11월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들도 똑같이 11월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2학년들도 작년, 그러니까 17학년도 11월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17학년도 이제 11월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2학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학년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합평 문제를 보면 쉽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주간과제물도 섞여 있어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2학년 문제와 3학년 문제로만 냈습니다. 어쩐지. 근데 1학년 문제가 없어요. 어쩐지 문제 풀기 싫더라. 그런 연습이라는 거예요. 패턴은 똑같아 정말. 지문의 패턴과 그 다음에 유형의 패턴이 똑같은데 텍스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선택지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노트 10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처음에만 노트 10 생각하고 한 2, 3주 관심을 좀 끊었더니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노트 제로. 그런데 이게 뭔가 이제 그 앱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재부팅을 해요.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너무 버벅거리더라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괜찮아. 눈물이 감이 나가는데 한 1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기에서 이제 오픈을 하니까 저기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좀 소환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부르겠다가 아니라 통과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느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서 맞췄다에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 문제를 틀렸고 왜 그 선택지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해봐야 그 다음에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를 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화법과 작문은 건너뛰는데
문법 문제도 건너뛰세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 11번부터 15번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 국어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네네. 풀어서 맞히면 좋은데 굳이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우씨. 네,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는 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그 외의 문제는 좀 풀어보는 것이 좀 좋아. 그래서 오늘은 문학 중심으로 보는데 일단 어떤 것부터 보냐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문학부터 봤으니까 비문학부터 보는데 요거는 칠판에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16에서 21번 문제입니다. 뭐야 이거? 저희도 과대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문학 맞아요? 네, 비문학. 네, 맞습니다. 잠깐 아니 푸지 마시고 이거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좀 지문을 읽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쌤이 같이. 근데 여기 빔 프로젝트 어디 갔어요? 이 안에 박혀 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 옮기면 거기에서 나의 천장에다가 매달아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냥 빔을 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공간도 그렇고 이제 약간 플렉스 하셨네요. 좀 귀찮아. 녹음기도 막 딴 걸로 사서 막. 아니죠. 녹음기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지금 2명이 나갔는데 지금 허리 불러매도 누가 나왔어? 건우 16에서 21번 볼게요. 내가 안 나왔잖아. 16에서 21번.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꼭 지문에다가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봐야지만 당연하죠. 네. 5번씩 읽고잖아요. 그렇죠? 진짜. 물론 지금 이거는 3학년도 이 정도 길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3학년 마지막 문단을 빼면 그 정도 길이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것보다 긴 거예요. 2학년 수준이라고. 그렇지. 내용과 문제 수준적으로는 충분히 2학년 때 해결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2학년들에게 풀렸던 거예요. 그런데 봐봐. 야, 우리 지난 9월 데뷔할 때 어땠어? 1학년 상상하기가 싫었어요. 네. 1학년 거 문제를 풀고 2학년 것도 풀었단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2학년 수준 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똑같이 이제 2학년 친구들도 같이 수업하고 여러분들 수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절대로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자체로만 바라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준을 스스로 좀 평가절하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긴 지문이야. 물론 최근에는 이 정도까지의 길이가 나오진 않지만 일단 긴 지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 조간에 끊는다. 무조건 중간에 끊는다는 생각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긴 지문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긴 지문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야. 일단 첫 번째 거를 얘기하면 이거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 이 긴 지문은 두 개의 지문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의 지문이 합쳐질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문하고 B라는 지문을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 합쳐지는 유형이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A, B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야? 지금 B의 첫 번째 문장 혹은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끊겨요. 분리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그래서 긴 지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간에 끊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에 긴 지문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지문이 많았어. 그런데 애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야. 생각해봐. 고등학생 수준이 두 가지 융합된 지문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첫 번째 유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거였냐면 A, B, A인 거야.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앞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연계가 돼. 이어지는데 이 중간 부분은 세부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한 서너 개의 문단이 세부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러다가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세부적인 내용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혹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의 지문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단순해. 그냥 지문 자체가 길어진 것 뿐이야. 그거는 굳이 설명할 거 없잖아.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것 외에 두 가지가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 첫 번째 두 개가 단순하게 A, B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 지문도 그렇습니다. 이 지문. 우리 첫 번째 문단만 좀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소유권은 이라고 되었어. 소유권이라고 되었으니 일단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소유권. 그렇지.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17세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철학자 로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야, 우리가 지문에서 동그라미 치자라고 한 게 어떤 것 때문에 동그라미 치자고 했던 거지? 비교. 뒤에 다시 나와서 맞아. 무슨 말이냐면 한 지문에서는 한 시기 혹은 한 사람만 나오지가 않죠. 여러 시기와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기가 나왔으니 두 번째 문단에서 시기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여기 봅니다. 우리가 지문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잖아.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와 왜?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경우와 그 다음에 하나는 원리. 그렇지. 원리와 과정을 얘기하는 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럴 때 지금 17세기나 혹은 사람 이름에다 동그라미 쳤다 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구조 중에서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설명 대상. 그렇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표시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 17세기나 혹은 로크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문단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입니다.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쳤던 거기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17세기 철학자 로크는 당시 영국에서 지배적 사상으로 대두한 자연법 사상의 사상이란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소유권의 정당성,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소유권 얘기했던 거고 이 소유권과 관련된 사상이 자연법 사상을 로크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인 거지. 됐어? 그런데 네 번째 문단을 볼게요. 네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이네. 미안. 세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소유권 행사는 찾았어? 네. 소유권 행사는 전적으로 소유권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는 여기까지는 문제없어. 그런데 이 네 번째 문단부터 뭐가 튀어나오느냐? 근대 민법이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상관없어. 오문단을 볼게요. 오른쪽 지문입니다. 오문단. 첫 번째 문장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을 줄 수 있다. 아예 지금 이 오문단은 어디로 들어갔어? 민법 자체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4문단이나 혹은 5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멈춰야 돼.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앞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로크의 주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민법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지금 4문단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1, 2, 3, 4문단까지 읽었다고 치자. 4문단까지 읽었다고 치자. 지금 16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거, 소유권을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면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 된다. 2번. 소유권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되면 정당성도 인정된 것이다. 합법성과 정당성은 1문단에서 다 나옵니다. 3번. 로크에 따르면 양질의 토지를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는 제한은 화폐가 도입되어도 유지된다. 4번. 로크는 쭉. 5번. 로크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16번 문제는 어때? 우리가 딱 그 4문단 혹은 5문단까지 읽었을 때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연법 사상도 딱 우리가 읽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잖아.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야. 18번을 보면 고프를 이해한 내용이래. 그러고 보기를 봤더니 고프는 사람 이름이었던 거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2문단에서 뭐 했어? 2문단에서 17세기와 로크의 동그라미 쳤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지문에 다른 시기와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등장하지 않아. 등장하지 않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 문제에서 어떻게 한 거야? 새로운 사람을 제시한 거지. 당연히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18번 문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니? 그렇지. 로크랑 그 다음에 고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보기를 읽으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이 결국 18번 문제도 우리가 4문단까지 혹은 3문단까지 읽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민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됐어?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봅니다. 21번 문제는 지문하고 관련이 있니 없니? 지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21번과 같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바로 읽기 전에 지문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야. 훑어본다는 게 뭐냐면 기억, 니은, A, B, C, D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진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1번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봤을 때 본문에서는 지문이 기니까 중간에 끊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3문단이나 4문단을 보고 난 다음에 문제로 돌아서 16, 17, 18번을 해결해주면 결국에는 얘는 두 개의 지문이 결합된 거야. 그런데 여기 총 몇 문제가 있어? 6문제가 있어. 맞죠? 6문제 중에서 지금 이 과정에 따른다면 몇 문제를 해결한 거야? 4문제를 해결한 거죠. 19번 문제. 기억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아. 기억 봐봐. 기억 어디에 있어? 민법에 있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법원의 입장이야. 법원에다가 물결 표시해보세요. 그 법원이라는 얘기는 법과 관련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와 관련되는 거야? 그렇지. 민법과 관련되는 거야. 민법에 파악한 내용을 이 구체적인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선택지가 2가지가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면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내가 다 풀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오답률이 높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긴 지문에 대해서 적절한 끊는 것이 필요해.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의 경우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해결했네. 그럼 이 2문제를 버려요.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이 2문제를 풀지 말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 실전에 준해서 얘기하는 거라. 더군다나 이 20번 문제 있죠. 그러니까 뒷부분과 관련해서 20번 문제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이 20번 문제를 해결할 때 20번과 같은 이 순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가 걸리냐? 5분에서 7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정도 길이면 지문을 읽는데도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어. 전체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읽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돼. 거기에다가 지금 2개의 문제를 빼고 4개의 문제를 풀 때 한 2분 정도가 걸리더라고. 그러면 보통 이 지문은 한 13분 정도의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기계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한 20분 정도에 풀어주고, 그런데 이제 3학년 때는 이걸 22분까지 늘렸죠.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25분이고 그리고 비문학에서는 30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지문을 13분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문은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 돼? 17분. 아니지. 그러니까 총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13분 처리가 된다면 두 지문에 17분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2로 나누면 얼마인 거야? 8분 30분. 8분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지문이 8분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이 지금 모의고사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보게 될 지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학에서는 특정 번호대 어려운 문제가 딱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건너뛰잖아. 그것처럼 근데 국어는 지문을 그러니까 읽기 전까지는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어려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그 순간에 버릴 만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문처럼 바꿔 얘기하면 19번과 20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4문단까지 읽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었어. 그럼 절반 정도가 남았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2개 문제가 남았는데 보통 20번 문제는 3분에서 5분, 아까 전에는 이제 5분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지금 어려운 유형이 아니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사이가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한 5분에서 길면 한 10분까지의 시간이 2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거지.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5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을 한다면 새로운 지문을 읽고 푸는 거와 같아요. 그렇지, 비슷하다. 그런데 새로운 지문은 우리가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와. 그러면 비문학 지문이 15문제란 말이야. 문학 지문이 15개라. 그럼 3문제가 산술적으로 어떻게 돼? 5인 거잖아. 그런데 2문제를 통해서 2문제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까지의 시간을 들일 바에는 아예 새로운 지문을 풀고 거기에서 최소한 3문제 이상을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라는 거야. 다 고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맞아요. 그거야. 그래서 연습할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문과 문제를 풀어야 돼. 다 맞힌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내가 읽었으니까 답을 내겠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 수준 이상의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국어의 이제 함정이자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느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꾸 뭐 하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전날 자기 전에 내가 내일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을 짜라고 한다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데도 실제로는 안 된다니까. 지문을 읽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에 박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백날 국어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지문
그 다음에 내가 전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만큼은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따가 이제 이번 주 과제물도 네, 생각난 김에 나눠드릴게요. 오. 오. 다음이 필요해? 왜 다음에도 줘. 이번 것도 안 했어. 세개 주셨어요. 아, 네. 하나 남는 거기다 주세요. 거기다 주세요. 다음은 뭘 불렀고. 아, 잠깐만. 한 번에 찍어서. 봐봐. 그래서 1일차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서 1일차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그 면접 그 화법 문제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냥 면접이구나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면접일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모의고사나 혹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지문을 읽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냥 문제를 풀면 나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돼?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 지문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지.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거를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익혀야 돼. 지금 시간 안에 못 풀면 어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은 3학년 9월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6월은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야.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 여러분들 내신에 반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6월 모의고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 재학생에게 의미 있는 모의고사는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2등급을 찍으면 수능에서도 2등급 이상을 찍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학생의 목표는 3학년 9월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연습과 과정인 거야. 그걸 굳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내가 읽었으니까 답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내신 볼 때 시간이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해. 물론 서술형이 좀 많은 학교는 부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 첫 번째 내가 빨리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빨리 풀어야지 혹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을 버리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결정할 수 있어? 버릴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지금 이 지문이 그럴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서 내가 19번하고 20번 문제를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했네. 그러면 19번, 20번 앞으로 계속 버릴 거야? 아니잖아. 채점하고 난 다음에 19번하고 20번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해야 된다고. 그래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지문 설명했어요. 그 다음 넘깁니다. 두 번째 지문 볼게요. 22번에서 26번. 지문의 길이도 짧죠? 상당히 평범한 지문입니다. 귀엽네. 22번에서 26번. 상당히 평범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쫄지 말라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배부할 때 제가 먼저 푸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가늠한단 말이야.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약간 겁먹지 말라는 거야. 3학년 문제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혹시 안 마셨어요? 아무도 네네네. 그 다음에 넘깁니다. 세 번째 지문이에요. 우리가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 지문 33번에서 36번 지문이에요. 네, 이 지문이 이 3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했던 그 내용하고는 접하지 않았을 그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중에서 36번 문제요. 36번 문제는 봐봐. 거기 보기를 보시면 표에서 은하 ABC에서 은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시선의 속도, 이렇게 숫자가 나와. 그럼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 계산. 그렇지. 뻔해.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아까 전에 20번 문제 같은 거랑 이런 것이 포진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36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버려요. 그렇죠. 항상 버리는 거 3점이 있어요. 항상 버리는 거 3점이. 뭐 어때? 2점짜리 2개 더. 내가 그거를 풀어서 여기에 시간을 들여서 틀리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 읽었다고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읽어서 답을 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1컷이 얼마야? 96.97점이야. 두 문제 한 문제라고 1컷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89점 했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과는 국어 유형이, 국어 문제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라졌을 때 당연히 우리의 접근도 또 달라져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국어라는 것 때문에. 읽을 수 있잖아. 영어는 못 읽어. 내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국어는 왠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모국어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 혹은 자긍심 이런 것. 그러니까 왠지 읽었으니 뭐 하려고 해? 답을 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채점해 보면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찍기 수준이죠. 네? 찍기 수준이라. 네? 찍기 수준이라. 안 찍었는데? 그래, 맞아. 안 찍었다고 생각은 틀리잖아. 야, 수학은 어때? 정답률이 보통 90% 아니야? 자기가 푼 거에 대해서? 100%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는 못 풀어, 안 풀어, 이거 분명하다고. 근데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6번 같은 문제는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안 풀 거 아니잖아. 그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푸는 것과 연습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연습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좀 집중해야 되거나 혹은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36번 문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하면 한 100분 정도면 이게 이때 말하는 100분은 뭐냐면 내가 지문을 읽고 또 읽고가 아니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좀 지문을 천천히 읽었을 때 100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만한 문제야. 문법 문제 빼고. 문법 문제 빼고 그럴 때 틀릴 만한 문제는 36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요? 아니 36번 그 하나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신경을 써서 읽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문법 문제 빼면은 문법 문제 빼고. 얼마나 돼요? 문법 5개밖에 안 돼. 그래요? 그럼 40문제야. 40문제, 지금 3학년, 이거 지문도 길잖아. 지금 여러분들 수준, 현재 3학년은 여기에서 한 지문이 빠져야 돼요. 지금 한 지문을 여기에다가도 붙이고, 한 단락 붙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지문. 이거 마지막 문단 빼야 지금 우리들이 푸는 정도의 지문 길이라. 이거는 여러분들 뿐 아니라 3학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17학년도, 그러니까 16학년도 이후에 지문이 점점 계속 줄고 있어. 애들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거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사설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면 우리가 학평 문제라든지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쉽다는 애봐. 내가 문제를 잘 맞히고 못 맞힌 건 둘째 문제인 거고 지문과 문제가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국어는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느낌을 받는 순간 어때? 망가져. 정말 멘탈이 많이 작용하는 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학은 내가 어떤 유형이 딱 봐도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되는데 국어는 읽어야 알 수 있거든. 근데 시간을 들여서 읽었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고 너네들 물릴 수 있어? 못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키워야 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는 문법 문제 빼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하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의 지문을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에요. 16번에서 21번 여기를 읽고 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4문단에서 끊어도 좋고 5문단에서 끊어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 공식적으로는 19번하고 20번 문제를 버릴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느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문제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끊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을 읽고 푸는데 일단 4문단이나 5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준비? 시작. 됐습니까? 볼까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 지금 우리가 4문단, 5문단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19번하고 20번 문제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4문단과 5문단을 읽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차이를 확인해 봐야 돼. 지금 흐름을 한번 보자고. 1문단에서 소유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을 봅니다. 2문단에서는 이 소유권과 관련된 로크의 주장,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는 로크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이 로크가 제시한 주장의 한계, 그렇죠, 제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의할 게 지금 3문단입니다. 3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시면 한편이라고 나왔죠. 지금 이 3문단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었어야 가장 좋냐면 한편부터 볼게. 한편, 로크는 화폐의 도입과 이에 따른 상품 경제의 발달이 이러한 제한의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야. 화폐 경제가 지금 이러한 제한에 문제를 끼친다가 아니라 지금 변화를 가져온대. 그래서 첫 번째, 남의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폐를 교환하면 썩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토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지금 이 3문단 처음 부분, 앞부분에 제시한 세 가지 제한에 대해서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그 제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푼다는 거지. 그래서 17번입니다. 윗글에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게 4번. 화폐의 도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한계가, 제한이 어떻게 된다고? 풀린다고. 달라진다고. 그런데 이론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이거 문제라는 얘기지. 이론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3문단에 따르면 그 제한들이 지금 풀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17번의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문단하고 5문단을 보면 이제 여기부터는 지금 앞에서의 내용이 전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니까, 그러면 3문단까지, 즉 4문단을 볼 때야. 4문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소유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보면 이는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는 성격을 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정리가 된 거야. 소유권 행사는 전적으로 소유권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는, 거기다 물결 표시. 근대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 도에다가 동그라미.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새로운 대상이 튀어나왔죠. 뭐가 튀어나온 거야? 근대민법. 그러니까 사실 봐봐. 우리가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이 어떤 구조일지 처음부터 알아 몰라? 몰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지금 4문단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네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까지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지금 앞에 나오는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소유권 개념이라든지 혹은 제한, 자연법과 관련된 혹은 소유권과 관련된 그 제한이 지금 여기부터는 딱 첫 번째 문장 빼고는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긴 질문. 긴 질문 적고 첫 번째 무조건 중간에 끊는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 그러면 중간에 끊는다가 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 글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4문단부터의 내용이 앞에서의 3문단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아? 1문단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좀 짧은 질문 봤을 때는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뭐 하자 그랬어? 처음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한 번씩 돌아보기로 했던 거잖아. 1문단 뭐였지? 2문단 뭐였지? 그런데 긴 질문은 1문단부터 1문단 뭐, 2문단 뭐, 3문단 뭐, 4문단? 3문단까지는 이거였는데 4문단 아니었구나. 이게 돼야 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세 문제 이상 풀면 버리기. 선택하십시오. 버리기에 확정 주지 마. 선택하십시오. 버리기. 세 문제 이상이 지금 절반만으로 풀렸어. 그럼 선택하라. 다음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새 지문을 볼 것인지. 일단 추천은 뭐야? 버리기. 네, 새 지문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80분 동안 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 내에 풀지 못했던 다른 지문들도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 지문을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던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달라. 그런데 주관과제문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면 안 돼. 주관과제문 우리 시간 안에 푸는 거 아니었잖아. 맞죠? 주관과제문 버릴 거 전혀 없어. 거기는 하루에 세 지문에서 이 세 지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맞아요. 저 맨날 학교 가면서 하나씩. 네, 그거 좋은 겁니다. 자전거 타고 오거든. 하나씩. 볼게요. 16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에서 지금 16번의 답은 5번이 되죠. 틀리면 엉덩이 맞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사실 18번은 좀 치사하다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치사한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 겨울방학 때 사실 우리 멤버들은 다 지금 겨울방학 때 있었던 친구들이잖아. 네. 겨울방을 그럴 때 우리가 밑줄 치는 게 뭐였어? 새로운 정보에 밑줄을 치는 거였지. 네. 봐봐.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3문단을 봅니다. 3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세 번째 제안은 찾았어? 네.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제안은 남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를 충분히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제안, 이들이니까 뭐 생각해야 돼?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눈으로 짚어주고 이들 제안을 넘어서는 소유는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합니다. 모두 이성에 반하는 것이자 동그라미 1, 이성에 반하는 것이자 동그라미 1,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다. 동그라미 2.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야? 세 가지에, 다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했다고? 그렇지, 제안했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3문단에서 처음에 제시한 것이 제안하는 걸 제시한 거잖아. 그러면 왜 제안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을 볼 때 이성에 반하는 것이자 자연권 침해를 하는 것 거기다 여러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 정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그래 자연권 침해는 그럴 수 있어. 맞지?
왜냐면 여태까지 자연권 얘기하고 온 거잖아. 자연법 사상과 관련돼서 자연권 얘기했고 그 자연권에서 파생된 게 바로 뭐야? 소유권이거든. 맞지? 그러니까는 두 번째 근거는 당연히 그런 거야. 거기는 표시가 안 될 때. 그런데 첫 번째 근거인 이 이성에 대한 건 지금 거기에서 어때? 처음 나온 거거든. 이성이라는 단어가 산문단 그 부분에서 처음 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덜 중요한 거일 수 있어. 맞지? 우리가 보통 중요한 걸수록 여러 번 지문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 그 한 단어로 문제를 낸 게 18번 문제거든. 18번 문제에 지금 적절한 거 3번이 적절한 거야. 3번을 볼게요. 고프는 소유권에와 로크와 달리는 건너뛰어야지. 고프는 소유권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 말고 보기에 따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 끝에 그는 법률과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장될 때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로크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로크와 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크는 아까 뭐였어? 이성의 근거에서 세 가지 제한을 걸어둔 거였잖아. 이해했어? 봐봐.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 한 단어야. 그 한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냈지만 우리가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정보여야 돼? 중요 정보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흐름상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제한을 하는? 그렇지. 근거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18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답 3번인 걸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못 찾았는지 그리고 이 못 찾은 내용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정보였는지 혹은 덜 중요한 정보였는지를 따져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선택지, 결국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못했기 때문에 답을 못 골라낸 거잖아. 그럼 왜 그 선택지를 내가 잘못 판단지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고? 고민해야 돼. 왜 그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해설 보고 이해한다고 해설 보고 이해 못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설 보고 이해하라고 해설을 쓰는 거라고. 근데 해설 보고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지문, 두 지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을 스스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게 쌓여야 돼.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오늘만 한 거야? 아니요. 그렇죠. 겨울방학 때. 네. 그겁니다. 국어는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고?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부탁입니다. 부탁. 그래야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더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국어만 할 거 아니잖아. 국어가 잘 되면 다른 과목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몇 번 문제였어? 내가 36번, 지금 이 전체 회차에서 문법 문제 빼고 아까 그 과학 지문이 허블 나왔던 게 30번 문제였나? 36번. 36번? 그래. 그 지문은 수학하고도 관련돼 있어.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고를 36번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지금 보통은 두 문제씩 나와.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빼면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9월에 2등급을 찍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능에서 1등급을. 왜냐? 지금의 2등급은 80점 중후반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에서도 실수를 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이익이라고. 국어는 진짜라니까. 이거 1등급만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밥만 먹고 책만 읽는다. 정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작년에 재수생 가르칠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 그렇게 작년에도 문제가 어려웠잖아. 그런데 얘는 7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틀리는 문제가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읽으면 그냥 답이 나온대.
걔한테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아니 왜 이게 답인데 이걸 왜 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걔는 그게 의문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런 친구는 절대로 수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가르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학원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친구가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 걔네들이 그렇게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럼 넘사벽. 나도 작년에 문제를 풀 때 70분의 문제를 못 푸는데 걔는 70분의 문제를 풀었다니까. 그렇다고 걔한테 야, 난 70분에 못 풀어서 라고 말할 수 없잖아. 가오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오 야, 떨어지죠. 선생님 이걸 왜 애들이 문제를 못 풀까요? 아, 그러게 말이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되면 나중에는 이 얘기했던 20번 문제나 아까 36번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그런 문제들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하는 거랑 실전에서 접근한 거랑 조금 분리가 돼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 스위치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요. 오늘 고생 많았네. 잠깐 쉬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네,